자, 3월에 있었던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좀 난이도가 있었죠. 근데 행정법은 다 대체적으로 좀 쉬웠다고 봐야 할 것 같고, 행정법은 뭐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뭐 거의 기출 문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여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간단히 행정학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6시 반쯤에 행정 어떻게 공부할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행정학이랑 이번에 국사였죠, 그죠? 행정학이랑 국사였는데 행정학 공부가 참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죠? 자, 1번을 보면 임시권리구제죠. 뭐 쉬우니까 빨리빨리 보고 지나가죠.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를 하지 못한다. 그렇죠? 소극적 요건이 몇 가지죠?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몇 가지? 2가지죠.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아야 한다. 명백하지는 않아야만 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를 못하게 되죠.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아야 할 것을 요건하고, 또 하나는 뭐죠? 집행정지가 공공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죠. 이 2가지를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죠.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 그런데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의 2번째 말한 것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공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론과 판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소극적 요건으로 편입된 거죠.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으로. 소극적 요건의 소명은 누가 하죠? 신청인이 하는 거예요? 피고가 하는 거예요? 피고가 하죠. 그렇죠?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해야 되는 거고, 소극적 요건은 피고 측이, 피고한테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 측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추가 쟁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뭐 국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솔직히 주제는 똑같아요. 그 옆에서 나오지. 주제는 똑같아요. 그 옆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집행정지가 있다 그러면 옆에 쟁점이 뭔지 이렇게 추가로 봐야 한단 말이죠. 아, 그래 소극적 요건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 공공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아, 하나 더 있지. 그건 행정소송에 규정돼 있나? 규정돼 있구나. 그럼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라는 것은 규정돼 있어? 안 돼 있구나. 이건 판례를 통해서 수정된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신청인과 피고의 소명책에 관련돼서 소극적 요건은 누가? 피고가. 그 다음에 적극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구나. 자, 이걸 책을 안 읽고도 이게 달달달 읊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착오를 안 일으키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착오를 일으킨다겠죠. 아까 우리 좀 행정학도 이제 같이 이렇게 틀린 문제 검수해 보니까 한번 예를 들면 60점을 맞았다 이래도 실제로는 한 4개 정도는 실수야. 3개, 4개는. 그죠? 뭐 서너 개는 몰랐다 하더라도 서너 개는 뭐예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던 거, 행정학도. 그래서 아는 것만 다 맞춰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원래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 기본 공부를 충실히 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만 맞춰도 합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근데 알고 있는 것들을 시험장에서 못 맞춰요. 아리까리 하는 거야. 내가 속인단 말이죠. 뭐 귀신이 씌었나? 뭐 그런 말도 하잖아. 뭐 귀신이 있었다든지. 밖에 나와서는 또 어떤 말까지 난 많이 들었냐면
이 답을 찍은 뭐 손을 찍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정말 강력한 표현도 내가 많이 들었다. 근데 그것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나왔다면 쟁점을 줄래 해가 머릿속에 떠올리기. 제가 공부했던 방식. 제가 원래 공부했던 방식. 줄래 떠올리기. 하나 쟁점이 나오면 줄래 떠올려요. 그러면 이제 뚜렷하다겠죠. 자, 2번. 무효확인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적용된다. S랑 다 알죠? 근데 그럼 이건 추가 쟁점이 뭐죠? 뭐겠어? 당연히 나올 게 당사소송이겠죠? 당사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항고소송에는 안 되고,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 돼야 안 돼? 판례상 안 되고, 당사소송에서는 판례상 허용되고 있죠. 이게 이제 추가 쟁점인 거야. 근데 가처분은 규정이 있다 없다?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에 규정돼 있다? 가처분?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규정돼 있는데 뭐 다 적용하는 거지 뭐. 규정이 없다. 가처분이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행정소송 규정돼 있다? 없다. 근데 항고소송에서는 판례가 적용을 안 하고 있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추가 쟁점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야 한다는 거야. 이런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대한 손해 예방의 필요성. 이것은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의 비교죠. 이미 기출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는 면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사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처분권지가 적용되므로 직권을 하지 못한다. 아니죠? 신청 또는 직권이죠. 신청 또는 직권이다. 그러면 행정소송법에서 직권, 신청 둘 다 있는 것은 뭐죠? 법에, 행정소송법에 신청 또는 직권 이렇게 나열된 것은 몇 개죠? 많죠. 많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요. 직권할 수 없는 것들이죠. 직권할 수 없는 게 뭐 있어요? 직권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소외 변경. 소외 변경 있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소외 변경, 처분 변경은 소호 변경. 두 가지가 있죠. 21조, 22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심판기록, 행정심판기록 제출 명령.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는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강제. 예?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예? 또 뭐가 있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5가지는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런데 나머지는 신청 또는 직권인데, 근데 규정은 없지만 행정소송법에 규정은 없지만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본 것은 판례가 본 것은 뭐다? 규정은 없어. 행정소송법에 규정은 없지만 신청, 직권으로도 다 가능하다라고 판례가 추가한 것은 뭐다? 뭐겠죠? 사정판결이죠. 사정판결과 관련돼서는 행정소송법 28조에 신청인이 직권이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판례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뭐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건데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판례 표현이 있었죠. 어디에? 사정판결에 관련돼서는 행정소송법의 신청, 직권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판례상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신청, 직권으로 다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1번. 예산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때 변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문제가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법정은 정확하게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격한 논리에 따르면 이게 틀릴 가능성도 있는 지문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4번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지만 4번이 감독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변상 책임 의무 및 변상액 판정 전에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을 명할 수 없다. 틀리죠. 4번에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은
자, 법조항 회계관계법 6조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원의 판정 전이죠. 판정 전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칙과 관련돼서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의 장이 변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이 변상 명령은 항고소행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변상 명령은 되죠. 변상 명령은 항고소행의 대상이 되죠. 뭐는 안 되죠? 감사원의 변상 책임 판정은 항고소행의 대상이 안 되죠. 그때는 뭐가 되죠? 변상 책임 판정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하죠. 어디에? 감사원에. 그러면 감사원의 재심 판정이 있죠. 그게 되죠. 재결주의를 취했죠. 그래서 변상 명령 기관의 장애 되죠. 항고소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상 책임의 판정 원처분이지만 항고소행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감사원법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 판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 책임 판정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재심 판정이 오히려 항고소행의 대상이 되죠.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9번 감액했을 때 감액 당초 처분을 기준하죠. 그렇죠? 9번에 1번, 3번에 1번, 그다음에 2번 징역 경정만 대상이 되죠. 다 할 테고 3번은 뭐 내는 그거는 뭐 감액 경정은 항고소행의 대상이 안 되죠.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아래 4번 지자체 사무 1번 단체 임사무죠. 그렇죠? 합법성, 한목소송 감독이 되죠. 자치사무는 합법성 감독만 되고 한목소송 감독은 안 되죠. 무슨 법상은? 지방자치법상은. 감사원법상은 규정이 없죠. 감사원법은 규정이 없는데 해석론적으로 지자체 사무라고 되어 있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합법성, 한목소송 감독이 다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죠.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에서 아주 까칠하게 하나 나오는 게 하나 있었죠. 근데 행정법에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와 단체 임사무에 대한 중앙기관의 장애 감독과 관련돼서 감독의 범위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와 단체 임사무와 관련하여 자치사무 단체 임사무와 관련해서 중앙기관의 장애 감독의 범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0x 0 X 이 틀렸어. 이씨. 0이다 이씨. 야 이씨 지방자치법 할 때 얼마나 많이 다뤘다고 이씨. 자치사무의 경우는 뭐에 한한다? 법령 위반된 경우에 한한다. 감사원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의 단서. 지방자치법 169항의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된 사항이 한한다. 단체임사무는 법령 위반 또는 법령에게 위반 또는 공익에 해. 161항의 본문. 그죠? 단체임사무는 그래서 법령 위반, 합법성, 공익에 해, 한목적성. 두 가지죠. 두 가지란 말이죠.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된 하나다. 자, 근데 헌법에서 어렵게 뭐가 있었냐면 감사원법은 자치사무와 단체 임사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게 X인 거야. 그 지방자치법은 중앙기관이 장애할 때 얘기인데 자치사무일 때는 하나 합법성, 그다음에 단체임사무일 때는 합법성, 한목적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때문에 자치사무 관련된 한목적성 감독이 안 되죠. 지방자치법상 중앙기관의 장애. 근데 감사원법은 이런 구별 규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할 때 합법성 플러스 한목적성 감독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판례가. 그 전에 논리가 지금 말한 거야. 지방자치법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이건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다. 지방자치법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X 이건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헌법 기출문제 이미 있죠. 응? 이런 것들 미리 딱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건 풀면 나왔어. 근데 첫 번째 건 안 나왔걸로 아직은. 그래서 둘을 구별해봐라. 지방자치법과 감사원법을 구별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뭐 단체 임사무 다 알다시피 조례적인 가능하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기관 임사무 한목적성 감독 가능하죠. 네 번째, 기관 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그죠?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다. 근데 무슨 조례는 가능하죠? 자치조례는 안 되는데 자치조례와 대립되는 단어가 무슨 조례예요? 위임조례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이라도 위임조례라는 말이 나온다라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조례는 원래 위임인 거야? 자치인 거야? 우리 자치 입법권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조례죠. 조례 정권이죠. 자치 입법권. 지방 자치단체 할 때 자치 입법권 조례죠. 조례는 기본적으로 자치조례죠. 자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규명령은 법령에 종속돼요. 법령의 모법에 종속된다. 법규명령은 그치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돼. 대통령 총리론 부령은 법률에 종속되죠. 몇 조 때문에 헌법? 75조, 95조 때문에 헌법 75조, 95조 때문에 법률에 종속되죠. 모법에 종속되죠. 모법이 없어지면 폐지되면 법규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죠. 그죠? 효력을 상실하죠. 그죠? 근데 조례는 자주법이죠. 법령이 없어도 조례는 나올 수 있어요? 법령이 없으면 법규명령 나올 수 있다 없다? 원래 나오면 안 되지. 그죠? 법률에 종속되기 때문에 법률을 근거로 둬야 되죠. 법률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게 법규명령이다. 근데 조례는 법령이 없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뭐가 있었죠?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사건 기억나죠? 그 경우 저 정보공개법이 몇 년에 제정되죠? 96년에 제정이 되죠. 98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는데 청주시 행정정보 조례안은 92년에 이미 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4, 5년 전에. 그때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죠. 자주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주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 임사무 법령에 위임이 있으면 무슨 조례?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다. 자치조례가 아니라. 이런 걸 장난칠 수도 있는 거야. 심각하게 말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아니죠.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치조례는 안 돼요. 기관 임사무 관련돼서. 그럼 자치조례는 뭐에 대해서 제정하는 거야? 자치사무, 단체 임사무. 자치사무, 단체 임사무는 무슨 조례? 자치조례. 그다음에 기관 임사무는 위임받아서 위임조례. 자, 5번. 기판력과 기속력 인정된다. 안 되죠? 기판력은 판결 효력이죠. 말 그대로 판자 아니야, 판. 근데 재결이니까 판결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당연한 거지. X죠. 두 번째. 이게 네 번째, 저번에도 맨날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걸 뭐로 봐야 한다? 특정인이 불특정인이에요. 불특정인으로 봐야 한다고 맨날 그랬어요. 고시 공고자가 나오는 거나 앞에 무슨 말이 없으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고로 보고 그 공고가 고시나 공고 효력을 발생한 날이 무슨 날이다? 안날이다. 그날로부터 안날로부터 며칠 이내죠?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죠. 근데 특정일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꼭 특정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날 안날로 봐야 하는데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안날로 보지 않는 거예요. 특정인에 대한 경우. 그럼 그때는 며칠이야? 며칠이야? 그럼 이게 맞는 거야. 만약에 이게 특정인에 대한 고시의 경우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야. 불특정일 때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안날이에요? 불특정. 그렇죠. 근데 별말이 없으면 불특정으로 다 받아보겠어요. 근데 특정일 경우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안날이에요? 안날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날이야? 그러면 처분이 있었던 날이야. 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은 18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그날이 불특정인 경우는 안날로 봐서 90일. 그다음 특정인의 경우는 며칠? 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 처분이 있었던 날로 봐서 그것은 180일.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별말이 없으면 뭐로 답해라? 불특정 다수인으로 답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출문제 태도고 이유가 있다고 강의 때는 얘기했는데 지금 알 필요 없고. 6번 알아서 하시고. 자, 7번은 별 문제가 뭐 익숙한 게 좀 나왔죠. 이게 당해 뭐죠? 4번 원칙에 여러분이 건축이 완료됐다는 키워드
오드죠. 건축이 완료된 다음에는 취소를 구할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는 이제 권리구제 방식이 현실적인 게 뭐만 남아 있는 거 실질적으로 뭐랑 같아요? 즉시강제도 많이 나오죠. 즉시강제라든지 직접강제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 구제 방식은 뭐다? 뭐다? 손해배상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만약 건축허가 잘못됐다 이게 위법이야. 그럼 이미 완료가 됐어. 취소를 해봤자 소익이 없다고 해서 항고소송 각하돼. 그럼 뭐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응?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구제 방식으로 봐야겠죠. 이때. 응?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은 취소돼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액이 없단위로 뭐가 되죠? 각하되죠. 그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은 가능하죠. 왜? 뭐만 가능하죠? 위법성 확인하고 고의가 실망이 있고 이러면 일반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손해배상은 가능하죠. 이 경우. 그 다음에 8번 공무원의 개인 책임. 1번 헌법 29조 1항의 이문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라는 이문에 대한 대법원 다수 입장이 이거죠. 그죠?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까지는 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말 한다면 뭐로 가는 거예요? 어렵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헌법에서는 어렵다 이게야. 공무원 너 어디까지 책임져야 돼? 이거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규정을 안 하고 있다 헌법은. 그럼 뭐의 문제겠어요? 법률에 대한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문제인데 대법원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수 입장은 고의 중과실일 때는 공무원도 대외적 책임을 지고 경과실일 때는 대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이 판례 다음에 나온 논리인 거예요. 여기는 없으니까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법을 해석을 해보니까 고의 중과실일 때는 공무원 개인 너도 책임을 지고 경과실일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본 거죠. 본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2번. 뭐 이런 거 솔직히 바람직하지는 않는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자, 자기 책임설에 따르면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된다. 인정된다, 그렇죠? 인정된다는 관점에서 부인한다가 틀게 나왔죠. 근데 헌법에서는 또 거꾸로기 때문에 이걸 안 내는 게 좋고 요새 와서 행정법 학자들 간에도 뭐 이런 이 쟁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가지고 출제를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상대적으로 답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맞게 영어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2번은. 2번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내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가 문제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제대로 검토가 안 되는 거 아까 그 중과실도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건데 서울시는 뭐 진짜 엄격하게 막 오답을 찾아내자면 진짜 복수정답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그 입소를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걸쳐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국가직에 비하면 문제가 다듬어지지 않지. 이제 문제은행 방식이라든지 이게 이런 방식의 문제점으로 봐야겠습니다. 3번 고의 중과실일 때 개인의 책임 인정되죠? 고의 중과실일 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뭐 이건 너무 이제 1, 3, 4가 너무 확실하게 0이기 때문에 2번을 찍을 수는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취소, 변상금. 그렇죠? 취소의 도중이라도 직권 취소는 가능하다. 직권 취소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불가정이 발생하면 가능하다. 가능해? 가능하지. 행정심판에 기각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가능해? 진짜? 소송 도중에도 직권 취소할 수 있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각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할 수 있나? 기각 판결이 확정됐어. 기판력 있잖아. 기판력 있으면 직권 취소 못하는 거 아닌가? 저 기각 판결 확정된 기판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직권 취소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가증이 발생해도 행정심판에 기각 제기이 나와도 그다음에 소송 도중이라도 기판력이 발생한 다음에라도 왜냐하면 이게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일 수는 있죠. 부당일 수는 있으면 법원의 판결은 뭐죠? 기각이지 뭐. 위법은 아닌데 부당할 뿐이다. 그럼 기각을 해야죠. 근데 직권 취소는 위법일 때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부당일 때도 직권 취소할 수 있죠. 그렇잖아 우리가. 응?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쟁송 취소할 때는 부당할 때는 법원은 취소를 못 한단 말이죠. 위법일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직권 취소는 부당할 때도 취소할 수가 있죠. 그렇죠. 위법은 아닐지라도 아름답지 않다 이게죠. 부당하다. 한목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직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군데 다, 네 번 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쟁점 나오면 이렇게 타닥 나와줘야 돼 원래. 물어보면 타닥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면 시험장이 실수하는 거야 그거는. 이러면 이제 쟁점이 일사번이 남는 거야 이게 이런 게.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이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헛다리 많이 짚죠,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응?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우리가 답이 튀어나오도록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번 수익쟁쟁이. 3번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철회는 이제 처분청만 할 수가 이제 있죠. 감독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안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10번 부관해. 1번. 그렇죠. 뭐 부당결비 반환해서는 안 되겠죠. 자 2번 판례는 뭐죠? 협약을 통해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뭐였죠? 판례가 무슨 판례였죠? 그 판례 쟁점이 뭐였어요? 송유관 매설 사건이었죠. 송유관을 매선할 때 도로조명 허가를 받아서 송유관을 매설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죠?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부관을 붙일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시행규칙이 규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담의 종류는 뭐죠? 부담의 종류는 그때 뭐였어요? 부담이었죠. 부담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건축을 재공사한다든지 재공사할 때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부담이었죠. 그러니까 항고성의 대상이 되죠. 독립적으로. 부담이었으니까 부관의 종류로서. 근데 이제 시행규칙이 도중에 사라지죠. 폐지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담의 근거인 법률이 시행규칙이 없어져. 그러면 부담의 효력을 상실한다, 유지한다? 유지하죠. 처분시법이란 말이죠. 부담이 처분이니까 처분 시에 시행규칙의 근거가 있었죠. 불용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규칙의 근거가 삭제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관으로서 부담의 효력은 유지가 되죠. 부당결부 금전칙 위반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이게 쟁점이다. 이런 판례 나오면 타닥 튀어나와야 돼. 협약을 통해 가지고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그때 부관의 종류가 부담이었다. 독립적으로 항고성의 대상이 되더라.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나중에 효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부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더라. 부당결부 금전칙 위반이 안 되더라. 다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담이 물론 이제 위법은 아니었죠. 응? 위법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위법이었다 가정을 해보죠. 위법은 아니었지만 이 부담이 위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위법이면은 행정 효력은 어떻게 되죠? 뭐에 따라 좌우되죠? 뭐에 따라 좌우되는 거야? 부담이 위법이야. 그 효력을 상실시켜 이거는 부담은. 그때 행정 효력은 도로조명 허가. 행정 효력은 뭐로 좌우된다? 뭘 기준으로 좌우한다?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뭘 기준? 뭐 기준? 그렇지. 부담이 행정의 본질적 요소, 중요한 요소냐? 중요한 요소냐? 중요한 요소라면 다 같이 취소나 무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만 효력을 상실해요. 그렇죠. 부담은 독립적으로 취소되니까 그렇죠. 중요 요소냐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뭘 가지고 충족했죠? 부담이 하자가 중대가 명백해서 무효라면 이게 무효가 된다. 그걸 기준하지 않는다. 그렇지. 부담이 무효이냐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행정의 중요 요소냐를 기준으로 전체를 취소할 거냐 부담만 취소할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런 관련 없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된 행정의 목적의 위배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출석 정지. 자, 1번 행정심판의 직위기한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다. 받은 날로부터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기 때문에 안나로 봐야죠. 그다음에 행정심판 기관은 A도 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다. 지금 시의 그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A도 B, C에 고조하는 값은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심판기관은 출석 정지 처분을 피해 학생에게 대한 서면 사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제기를 할 수 있다. 처분을 변경하는 제기겠죠. 가능하다. 그렇죠? 서면 사과라도 과중한 처분에 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기를 취소의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이것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판례는 뭐죠? 유명한 판례는 이게 징계가 예를 들면 정직이야. 근데 견책으로 변경하는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변경하는 제기를 했다. 그럼 항고소행의 대상은 뭐죠? 이 재결이다. 재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견책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원처분인 견책을 항고소행의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유명한 판례 있죠? 있죠. 견책으로 변경하는 재결에 대해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성을 정할 수 있느냐? 없다.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고유한 위법이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결이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래 출석 정지했죠? 그 다음에 서면 사과로 바꾸는 재결이죠. 서면 사과로 바꾸는 변경 재결이죠.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서면 사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원처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처분이 대상이 되는 거다. 원처분 같은 같은 논리랍니다. 자, 6개월 영업 정지했어. 근데 이게 2개월로 변경한단 말이죠. 직권으로 변경을 해요. 행정청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감액 처분처럼 감하고 남은 4개월의 영업 정지를 다투는 거야. 과세처분할 똑같잖아. 6천만 원 과세처분했죠? 2천만 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죠? 감액 결정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4천만 원이 대상이 되죠. 감액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대상이 되죠. 비슷한 거야. 이것도 감한 거로 봐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을 뿐더러 감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응? 이걸 대상으로 한다.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린 겁니다. 재결을 취소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 12번에 1, 2 이거 공적 견해 표명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1번 그렇죠. 1번 정확하게 말하면 징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징계 요구권자의 재량이죠. 근데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는 기속행위입니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징계를 의결을 해야 되고, 이때 징계 의결하는 징계위원은 무슨 기관이다? 무슨 기관? 합의제, 행정청, X죠? 합의제 의결 기관이죠. 그래서 징계권자가 따로 있죠. 징계권자가 따로 있죠. 그럼 징계권자가 징계를 했죠. 그 다음에 소청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지. 소청위원회가 너무 뭐하다고 생각하면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뭐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재심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어디에 재심의를 청구하죠? 원칙적으로 어디 청구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 아니죠.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되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판례가 뭐가 있었죠? 국정원 사건이 있었죠. 국정원 징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해임을 의결했는데 여기서는 파면을 원하는 거야. 파면을 원하는 거야. 그때 국정원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왜? 직근 상급기관이 뭐야? 국정원 상급기관이 어디죠? 직근 상급기관이 어디야?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대통령이라고. 근데 대통령의 징계위원회 있어 없어요? 대통령 없어요. 그 때문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다. 판례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자 소청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소청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 가능하다. 소청위원회 결정. 소청위원회 이제 소청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는 안 되죠.
이거는 금지돼 있고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소청위원회가 이 그 징계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가지고 파면 처분이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단 말이죠. 한 뭐 정직 정도는 괜찮은데 파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징계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뭐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어디에 뭘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 등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절차가 머릿속에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돼 있어야 한다. 응? 자, 그다음에 그래서 2번 그렇지.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죠. 재심사. 국정원 아까 얘기했던 거야. 국정원 징계 의결에 대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심사는 어디 청구하는 거니까? 측근 상기간에 설치되는 징계위원회 청구하다 보니까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3번.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 처분은 징계 양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 경우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 위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적사항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다. 그러면 좀 감해준단 말이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제출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라면 징계의 양정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위법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이미 기출문제 있었고 이거는 강론에서 네 번째. 14번째 뭐 행정개혁 일반법은 없죠. 개별법만 있다. 무슨 법이 없죠? 행정 절차법이 없다. 행정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작용 5가지는 뭐죠? 그렇죠? 처분 신고, 입법의 경우 행정예고, 신고. 딱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행정 지도는 있죠. 행정 지도는 있죠. 뭐는 없죠, 근데? 행정 지도 가장 가까운 단어. 행정 조사. 그렇지. 행정조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조사는 어디 있는 거죠? 행정조사 기본법이 따로 있는 거죠. 응? 행정지도는 있죠. 그게 얄팍하게 하려면 다만 행정 뭐뭐에 적용한다 하면서 행정지도 대신 행정조사, 처분, 신고, 입법하고 행정하고 신고 등에 적용된다 하면 못 찾아. 못 찾아. 이게 어제 못 찾는다. 이게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찾아요? 행정조사랑 지도를 구별해야겠구나. 라는 의지를 갖고 보면은 행정 지도가 아니라 조사인데 장난쳤구나. 뭐 이렇게 이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문제가 되는 거야. 몰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알더라도 이게 안 보인다. 시험장 가면 신기하게도 신기하죠. 신기하다. 그 다음에 뭐 했죠? 2번은 뭐 많죠? 서울대 입시광 사건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이 나왔고, 세 번째는 이제 신청권이 없죠. 그 때문에 행정개혁 변경 신청을 거부했을 때 항고성의 대상이 되지 않죠. 신청권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라면 거부는 항고성의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행정개혁 변경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거부는 항고성이 대상이 안 된다는 수많은 판례가 있는 거죠. 3번 신청 인정이 안 되죠. 4번 절차 집중요죠. 실체적 요건은 충족돼야 됩니다. 절차는 생략되지만 15번 1번 이번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법령의 명시적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죠? 행정지도에 따라서 그죠? 뭐 세금을 납부를 했다든지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위법일 때 위법성 조각사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허가를 받을 사항은 어때요?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행정 공무원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허가를 안 받고 사업을 했어. 그때는 위법성이 조각돼요? 조각된다라고 봤죠. 그래서 허가와 행정지도 구분해야겠죠. 행정지도는 공고적이기 때문에 안 쳐주는 거야. 뭐 행정지도 공고 조언인데 뭐 야, 그걸 믿고 뭐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야. 허가는 행정지도가 아니잖아.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에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허가 필요 없이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행정지도와 뭘 구별해야 돼? 허가를 구별을 해야 한다. 그렇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뭐 헌재 판례주 유명하죠. 3번 위법한 행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손해배상이 가능하죠. 불문경고 함양군 불문경고 기억나죠? 그 행정규칙이었지만 처분성을 인정했죠. 불문경고. 16번 하자승계 뭐 어렵진 않죠.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뒷장 가시면 18번도 처분성이 있다 없다 뭐 어렵진 않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19번 행정규칙 1번 자기구속의 업무에 관련된 거죠. 행정규칙이 관행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 근거를 뭐로 들었다? 자기구속의 법률의 근거로 판례는 평등과 신뢰를 다 들고 있죠. 학설은 학설의 다설은 평등 원칙만을 근거로 드는 게 다설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판례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 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죠. 세 번째 행정규칙은 뭐가 없기 때문에 무효만 있다 위법이면 뭐가 없기 때문에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무효와 취소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정력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정력의 근거 관련돼서 행정관련법에 공정력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제 철회와 관련된 법리는 공정력의 근거다. 취소만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공정의 근거하면 취소만 관련되면 되는 거야. 취소냐 무효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결국 왜 발생하게 되느냐. 취소냐 무효냐 행정행위 왜 발생하느냐. 이게 공정력 때문에. 만약 공정력이 없으면 무효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력이 없어 무효인 게 뭐뭐 있죠? 공정력이 없다. 행정 입법.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행정 입법 공법상 계약은 뭐가 없다?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입법이면 무효만 있는 거야. 공법상 계약과 뭐는 행정 입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공정력 있나? 없죠. 없다. 4번은 뭐 아까 함양급 규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0번은 법이 좀 디테일하게 좀 나왔죠. 단서 액수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을 때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나머지는 보시고. 하여간 뭐 그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 소거 방식으로 풀면 뭐 다 맞출 수도 있었을 테고 뭐 그다음에 좀 실수한다는 하나 정도나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이 정도 문제 수준이라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얘기일 뿐인 거다. 현실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시험장 가서의 상황, 영어 시간 많이 뺏기고 경제학 시간을 많이 뺏기고 머리가 좀 띵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내가 말한 것처럼 매우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거야. 시험 끝나고 나서 매우 합리적인 상황에서 매우 정상적인 우리들의 사고 능력과 시간과 확보된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 틀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헌법도 뭐 90점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전에 가버리면 이게 뭐 영어에 쫓기지 스트레스 받지 막 경작 있지 막 이거 아이고 행정학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상태 행정법을 보면은 이게 참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너무 모르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건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적게 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한다. 책도 없고 내가 지금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헷갈리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2개 더 하는 거야. 각 과목당 2개면 몇인데 평균이 그죠? 실제 뭐 내가 보면 뭐 합격 성향 떨어진 애들 간에 무슨 뭐 행정법에 대한 실력에 의해서 점수가 좌우되지 않는다. 뭐 행정법 실력이 높으니까 뭐 95먹고 실력이 없으니까 너는 85를 맞아, 75를 맞아. 내 생각 똑같아. 누가 시험장에서 아는 걸 안 틀리느냐? 그러려면 시간 확보도 잘 돼야죠. 7과목에 대한 훈련도 잘 돼 있어야 되죠. 시간도 많이 남아야 되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신없이 문제가 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훈련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평소 때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다 됐습니다. 행정법이 이제 됐는데 그 행정학도 마찬가지. 지금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행정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점수로 따지면 그죠? 점수로 따지면 그죠? 점수로 따지면 행정학이 제일 안 좋았죠. 그 다음이 뭐였죠? 국사? 국사? 영어는 열애를 하고 처음부터 영어는 저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애한테는 뭐 괜찮았다고 어떤 애는 뭐 기본 좀 어렵긴 어려웠는데 또 영어 잘하는 애들은 또 잘 맞았더라고. 또 못하는 애들은 또 그렇고 영어 열애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정학이 제일 골치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봐봐.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냉철하게 보자. 이게 냉철하게 본다라면 과연 기출이나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몇 개인지 세수한 기출이 없는 게 몇 개인지 생각하면 3개에서 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출이 없는 것은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0만 맞아도 대단한 거. 75만 맞아도 성공한 거야. 내 생각에는 이번은 행정학은. 그래서 예를 봐봐. 헌법, 행정법, 국어, 영어, 경제학, 지자론, 그러면 행정학, 국사, 한국사, 행정학. 솔직히 말하면 이게 7호 되는 거예요. 한국행정학은 이번 시험에 솔직히 75점 맞으면은 합격자 기준으로 되는 거야. 더 이상 뭐 자기한테 요구할 게 없다,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근데 이거 실수만 안 했으면 행정학이 75가 실수를 안 했다가 아니라 적게 했다라면 모르는 게 3개 했다, 4개 했다, 4개 했다라면 80 아니야, 그렇지? 80. 근데 하나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를 찍으면 사지 쓴다니까 하나 더 맞으면 85. 여기서 아는 걸 2개를 실수했다? 그러면 2개가 마이너스면 75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80, 그 다음에 하나 찍어서 하나 더 맞춰서 5점, 85점. 만점이 85점이야. 이건 행정학 만점이 85점이었어. 행정 만점이 85점이었어. 이번 만점이 85였는데 여기서 실수를 2개를 한다? 10점. 그럼 75점이 현실적인 점수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점수를 못 맞았죠.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인 거야, 진짜. 실수를 2개만 해야 되는데 이걸 뭐 4개 한다는 5개 하는 거야. 그렇지? 20점. 너 뭐 20점 한다든지 그럼 65가 나오잖아. 2개만 해야 되는데 4개를 하는 거지. 이게 아는 거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 모르는 걸 4개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모르는 걸 4개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을 그래도 실수를 반만 하자. 이번 행정학. 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 뭐 90이라든지 행정법에서 95나 100이 나와야죠. 솔직히 이번 행정법은 내가 봐도 95나 100이 가능했던 시험이었다. 헌법은 100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90, 양보하자면 85 합격자 기준으로 이 정도는 가능했죠. 그렇죠. 뭐 국어도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포스러운 서울시 7급 국어 이 정도 수준 아니었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 한 80점은 85는 맞을 수 있었으니까. 영어는 뭐 좀 어렵다 해서 뭐 75 이것도. 근데 경제학 같은 거는 80은 가능했거든. 85나. 응? 85나 이렇게 80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경제학도. 그다지 어렵진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합격 점수 어느 정도 가까이 맞출 수가 있었죠. 합격 점수를 맞출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10점 마이너스 먹어버리지, 그렇죠?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65나 60 나오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고, 또 행정법에서 또 90 나오고, 또 헌법에서 또 80 나오고, 뭐 이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게 뭔지를 잘 우리가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나는 항상 그러겠죠. 생각해보면 우리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안달복달 하지 말라고 그래. 맨날 물어봐. 선생님, 이번에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까? 난이도가. 우리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출제자야.
그 지금 결정도 안 됐어요. 6월 달에 지금 서울시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답이 뭐예요? 모른다야. 지금 출제되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저 어떤 교수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게 그거죠. 근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알고 있는 거 훈련하는 거. 알고 있는 것을 훈련해서 적게 실수하자. 이건 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할 수 없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져. 우리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막 생각하자면 그럼 어떻게 하냐? 북한이 핵무기 써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공부하는 거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렇지? 그잖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하여간 그거 비슷하다 이게야. 너무 수험생들이 걱정이 많아. 제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막 걱정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막 걱정해. 그래서 그걸 불안해해. 공부를 안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문제면 문제, 기출문제면 기출문제, 모의고사면 모의고사, 이거 계속 보고 암기하고 요약서 암기하고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이번 시험을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좀 시간을 갖고 스스로도 왜 내가 내 실력에 비해 점수가 적게 나왔을까? 왜 내 실력은 이 정도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 행정법부터 시작해서 헌법도 그럴 수도 있고 행정법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냉철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냉철하게 말하면 인정을 안 해. 자존심 상황에 자존심. 그러면 뭐 어떻게 보죠?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내 자존심. 자존심은 여기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수험에서. 그건 공무원 돼서 부리세요 이 사람이라. 불법 행위를 시키면 나 못하겠습니다. 그 자존심 그때 부려야 되는데 그때는 안 부려. 가지고 막 시킨 대로 해요. 여기서는 자존심 부려. 아니 여기는 기술적 수단적인 거랑 점수라는 것은 수험이라는 것은 기술적 수단적인데 여기서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어? 이상하게 애들한테 보면요. 애들이 마음이 꼬여 있어가지고 무슨 이상한데 자존심을 부려. 공무원 돼서 부리세요. 불법행위 시키면 박근혜 최순실 시키면 나는 불법행위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직서 내고 나온다든지 그때 자존심을 써야지. 쓸데없는 데 쓰고 있어 빠졌어. 그치? 그러면 자기만 다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스스로 잘게 냉철하게 봐야 한다. 문제를 잘 보고 자기 참고서라든지 기출문제 자기 자주 보는 새로운 책을 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보고 있는 책에서 몇 개나 이게 빠졌는지. 그런데 학교 갈 수는 있었겠구나.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기출을 보면 내가 학교 가는 지장이 없었구나. 그래 마음을 안정을 가져야 돼. 마음을 안정을 못 가져. 이 책에서 빠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있어요. 100%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있어. 근데 끄적하면 없대 애들은.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보니 이거 눈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이 책에서 내가 나온 게 안 나온다. 이거 다 봐도 학교 못 한다면 이 책 보고 있는데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안 돼. 그래서 서로 찾아보기 해바라기. 행정학도 보니까 저 수험생도 그러더라고. 대부분 김중근 선생님 책에 진짜 대부분 다 있었더만. 아까 여러분 없었다고 말했던 것도 우리끼리 얘기했던 것도 김중근 선생님 책 보니까 다 있었어. 놀랍게도 다 있었어요. 다 있었다고 진짜. 물론 책에 다 있다고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80개 선지가 다 있었다는 건 아니고 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100은 좀 그래도 95를 맞는 데는 행정학도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수 논리적으로 현실적인 게 아니라 순수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95를 맞는 지장이 없었다. 95를 맞는데. 다만 우리가 실수도 하고 좀 눈에 안 보이고 말장난이 좀 심했잖아. 몇 가지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95 맞는 게 불가능했다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더 양보하자면 85는 가능했다. 그죠? 근데 실수까지 고려하면 75는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5가 아니라 안타깝지요. 더 내려갔다 이게. 이게 우리 패인인 거야. 내가 보는 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보는 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보는 책으로 커버할 수가 있었는데 실수를 많이 해서 우리가 점수가 적게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실수를 줄이기 위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제안한 게 그거야.
아까 내가 강의하듯이 책도 없고 자꾸 물어보고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준비가 된다라면 내 입장에서는 4월에 9까지 9급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시행을 하면 좋아요. 이게 물어보기. 헌법 모의고사 같은 것도 암기 시간 있잖아. 암기 시간이라고 있죠, 그죠? 그 시간에 내가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해,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못 따라온 애들 때문에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다들 쳐다보고 있고 말이야. 이러면 이게 힘들어. 내가 저번에 얘기할 때는 한 5월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월 4월에 한번 5과목 돌아가고. 근데 좀 빨리 해야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 이번 시험 결과를 보고 나서 아 이게 늦출 일이 아니라 4월부터라도 물어보는 훈련을 시켜야겠구나. 이 생각을. 난 원래 한 텀 지나고 5주 지나서 하려고 했더니 4월 그 9까지 끝나고 바로 헌법부터 행정법부터 이게 시행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행정은 합격자를 불러서 뭐 책 보고 걔가 물어보는 걸 하든지 연구를 해서 합격자 한 명이 지금 연수 끝나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뭐 걔를 시키든지 아이가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학도 하고 해서 연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보니까 너무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행정학, 국사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해결 방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자기 책을 믿으세요. 그 책에 합격하는데 넘쳐요 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갖고 있던 간에 내 생각에는 그 책으로 100점을 만다는 게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든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넘친다. 거기서 실수를 2개 해도 괜찮다. 그래도 75는 맞는다. 이런만 갖고 그 자기가 보고 있는 책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자꾸 정리하고 암기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시부터 시작하는 거냐? 아니야? 7시 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분부터. 화장실 갔다 오시고 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